일본 모바일 게임의 역사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일본 회사에서 게임 기획을 하고 있는 이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본 모바일 게임의 매출 순위에 있는 게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치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기 일본 모바일 게임은 소셜 요소로 시작했고 여기에 게임 요소를 점점 덧붙이며 성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순위 1위를 가장 오래 한 게임 몬스터 트래크의 기본 제비는 4명의 사람들이 게임을 같이 하는 소셜 요소와 자신의 캐릭터를 튕겨서 맞추는 게임 요소로 구성됩니다. 초기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09년을 기점으로 히트한 소셜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 당시 일본은 휴대폰의 계약이 1억 대를 넘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PSP와 차후 등장하는 3DS로 휴대의 게임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게임성을 중시한 게임의 수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소용은 없었는데 휴대폰 게임의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어떻게 휴대폰 게임이 이렇게 주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재미가 사람들을 끌어들였을까요? 그 재미는 바로 인터넷을 통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실은 일본인이 인터넷을 일상에서 쓰기 시작한 건 휴대폰이 보급된 후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람과 접한다는 문화가 이때 처음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과 접하는 게임을 강하게 준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소셜 게임 히트작 궤도 로얄. 이 게임은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과 접하는 재미를 처음으로 일본 전체에 퍼뜨린 게임입니다.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기반의 SNS 모바게에서 나온 게임으로 게임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보물을 뺏고 자신이 보물을 빼앗기며 보물을 모으는 게 주요 게임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게임 내용과 해보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풍부해 온라인 게임의 재미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재미를 주었기 때문이고 이때 생겨난 소셜 요소의 베이스는 지금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도 차용하고 있습니다. 가차의 등장 2010년 궤도 로열이 등장한 후 많은 복붙 게임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게임에서 유저들이 금방 그만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저의 계속률을 올리는 아이디어를 여러 기획자들이 생각했고 매몰 비용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가차의 발명입니다. 가차의 등장과 완성 드래곤 콜렉션 드래곤 콜렉션에서 가차는 거의 처음으로 게임의 BM으로서 사용됩니다. 가차는 현금이나 플레이를 얻게 되는 게임 내 재화를 이용해 카드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무슨 카드를 얻게 될지는 확률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카드를 얻게 될지 모르는 기대가 삶의 사용성을 자극해 큰 재미를 만들어냈고 거기에 현금이나 긴 게임 플레이 시간으로 얻어진 게임 재화를 소모하게 만들어 큰 매몰 기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과는 엄청난 성공으로 계속률이 높을 뿐 아니라 엄청난 과금률을 보였습니다. 가차의 등장으로 소셜 게임의 매출이 급속히 증가되어 금세 수백억의 시장이 되었고 개발은 몇 명이 반년 이내에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IT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소셜 게임에 손을 대었고 세계관만 바꾼 복붙 소셜 게임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때 디플레이션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플레가 일어나 IT 기업에서는 이때 신입이 억대 연봉을 받는 기현상이 펼쳐집니다. 외전 가차 지옥 드래곤 콜렉션 히트 이후 당시 소셜 게임에서는 가차가 메인 콘텐츠가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셜 게임 내에서 이런저런 콘텐츠 추가를 해도 돈만 들고 매출은 안 변하는데 가차를 바꿀 때마다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저들은 가차로 좋은 카드를 뽑아 소셜 요소로 자랑하는 것이 소셜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재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다양하고 기괴한 가차들을 이때 무수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괴한 가차의 대표는 컴플리트 가차입니다. 가짜로 중요 카드를 일정 종류 얻게 되면 컴플리트 보상으로 강력한 카드를 주었는데 이 구조는 무료로 한두 종류를 얻게 되면 금방 컴플리트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였지만 컴플리트는 전혀 쉽지 않았고 확률이 같아도 힘든데 당시 게임의 가짜 확률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중요 카드가 늘어나게 되면 확률이 낮아진 편법들도 횡행하였습니다. 이땐 다양한 가짜로 무슨 소셜 게임을 만들어도 돈을 거의 무한히 버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계의 호황 뒤에서 소셜 게임 즐기는 사람들은 업계 불만을 점점 크게 쌓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2012년 2009년 궤도 로얄 2010년 드래곤 콜렉셔널을 하고 2012년에 들어와서 많은 유저들은 느끼게 됩니다. 소셜 게임에 질렸어 라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폰을 선두로 한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됩니다. 당시 휴대폰이 점령하고 있던 시장을 스마트폰이 빼앗기 시작해 2012년 시점에는 전 인구의 반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들의 지루함을 해소한 절대 강자가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퍼즐 앤 드래곤입니다. 퍼즐 앤 드래곤은 소셜 게임에 퍼즐 게임을 덧붙인 게임으로, 소셜 게임에 질린 유저들도 스마트폰 보급으로 새로 할 게임을 찾은 유저들도 다들 퍼즐 앤 드래곤을 하기 시작했고, 퍼즐 앤 드래곤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서둘러 사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몬스터 스트라이크의 연달은 성공으로 앱 게임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게다가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홈페이지 베이스의 게임들에서 유저들이 크게 떠나 앱 게임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외전 컴플리트 가챠 소동. 2012년 소셜 게임은 가챠의 지옥이었습니다. 소셜 게임에 빠진 유저들은 게임성의 발전 없이 가챠만 기형적으로 발전한 이 시장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담게 하는 식으로 무한히 돈을 잃었습니다. 여러 기괴한 가차로 랭킹 상위에게 수백만 원 요구하는 식으로 가금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법이 정리되지 않은 틈에서 카드 결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소셜 게임의 상황이 버그로 인한 고액 현거래를 계기로 여론과 정부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자 업계는 재빨리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업계의 가짜 자숙입니다. 대기업들이 모여 저연령층의 과금액 제한, 컴플리트 가차 금지, 가차 확률의 공개 방침 등이 정해지고, 이에 맞춰 정부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업계의 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셜 게임의 나쁜 이미지의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소셜 게임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유저 이탈과 업계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의 중심이 새롭게 성장하는 앱 게임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세의 자세한 내용과 경위를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면 별도로 영상을 만들 테니 댓글 남겨주세요. 앱 게임의 성장. 앱 게임의 히트작들이 하나의 수백억을 버는 큰 성공을 하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건 히트작을 복붙해도 전혀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셜 게임 시기에는 히트작을 복붙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앱 게임 시대에 들어오면 복붙한 게임으로는 전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잘 먹히고 지금도 유효한 그 전략은 바로 시장 선점입니다. 히트작이 없는 장르를 노려 경쟁사가 히트작을 내기 전까지 경험자를 콘솔 게임 회사에서 빼내어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을 선점하더라도 모바일에 받아들여질지는 운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은 가능한 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작품들이 앱 게임의 장르를 크게 들리는 데 공헌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러브라이브, 지르너커 프로젝트, 프로야구 스피리츠, FGO 등입니다. 이 시기 작품들은 시장 선점 효과로 인해 아직도 매출 상을 유지하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부터 모바일 게임은 콘솔과 경쟁할 게임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의 향상과 함께 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중국 게임의 습격. 여러 가지 장르의 히트작이 등장한 2017년 당시 업체들은 두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기 쉬운 장르에서 히트작이 대부분 존재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힘들게 된 점. 두 번째는 하기 어려운 장르들을 하기 위해 개발 인력을 옮기면 운영되는 게임의 퀄리티가 급격히 낮아지는 점이었습니다. FPS, 오픈월드 등 큰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게임들, 이를 위해 들어가는 자본과 기술을 일본 게임 회사들이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의 경쟁에서 자본과 기술을 얻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FPS와 오픈월드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들은 일본 내의 작품이 없는 상황에 맞물려 큰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PUBG의 게임성을 차용한 배틀로얄 TPS의 황야행동. 중국 회사의 게임으로 크게 성공한 예로는 황야행동이 있습니다. FPS, TPS 어느 쪽에도 히트작이 없던 일본 시장에서 황야행동은 큰 히트를 기록하며 일본 내의 시장을 창조합니다. 오픈월드 RPG 원신. 또 다른 예로는 오픈월드를 온라인에 구현한 기술력과 그래픽 퀄리티로 원신은 큰 히트를 기록합니다. 이런 중국 게임은 크게 성공해 아직까지도 이 게임들은 매출 상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게임의 높은 퀄리티 일본 업계들은 큰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시장 선점을 넘어서 지금 시대에 다시 유저들은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르를 선정한 게임이 아무리 나에게 딱 맞아도 같은 플레이 경험과 낡은 디자인, 불편한 조작으로 인해 이 게임이 처음 준 것 같은 재미를 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시장을 빼앗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게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축적, 디자인의 개선, 게임 경험의 개선, 빌드 최적화를 통해 선점된 시장을 빼앗고
신규 IP를 만들어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게임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마무스메가 있습니다. 파워프로 야구의 게임 경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 세계 최고 봉의 그래픽력으로 재탄생시키고 경마 미소년의 새로운 IP를 만들어내 기존 시장 획득과 새로운 시장 개척 둘 다 해낸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그래픽 개량과 IP 시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 개발비를 쓸 수 있는 적은 대기업들만이 새로운 히트작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일본은 휴대폰을 보급과 함께 소셜게임이라는 원시적 기술로 온라인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소셜게임에 게임성을 얹은 게임들이 소셜게임의 여러 사건 사고를 넘어 주류가 되었고, 여러 장르의 대표작들이 랭킹에 대부분 하나씩 위치하고, 최근에는 같은 장르의 다른 작품을 위험하는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본 모바일 게임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